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주말 대비 2.15% 상승한 104,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의미가 오늘 상당히 있네요. 오늘로써 유중 절차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오늘 이제 확실히 결정이 난 거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98,000원 이하로 주가가 오늘 형성이 됐다면 1차 발행가 78,700원보다 아래에서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마무리되면서요. 1차 발행가였던 78,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에 대한 건 오늘로써 마무리됐고요. 이제 거의 유중도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주금 납입이겠죠. 그래서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28일, 29일 날 유상증자 청약도 하셔야 되고 납입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유상증자 받으실 분들은 28일 날, 29일 날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HTS 상에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HTS 상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28일 그리고 늦어도 29일 오후 2시까지는 그 여러분들 유상증자 받으실 금액을 계좌에 입금을 시키시면 유상증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HLB는 이 당시 때부터였죠. 이 당시 때부터 지루했던 성장통이었죠. 유중을 오늘 거의 마무리해 갔고요. 또 하나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번에 유상증자 받는 분도 6월 4일날 무상증자가 있죠. 여기 이날 6월 4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무상증자 10%도 되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 하시는 분도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계좌에 안 찍히세요. 유상증자 받는 분은 이번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받는 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 계좌에 찍히지가 않으세요. 입고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내가 무상증자를 못 받느냐? 아닙니다. 무상증자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것도 내 계좌에만 안 나타나지 무상증자도 받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HLB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토픽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뉴스 내용들, 공시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주요 사항들이 뭐가 있었고, 현재는 왜 유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호재들이 있고 어떻게 될 건지, 가능한 한 사실적인 사실을 근거로 뉴스에 나온 내용들, 공시 내용이 나온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꼭 다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일단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은 HLB는 유상증자 때문에 이런 하락도 제한이 있었고요, 상승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유상증자를 한 거는 HLB가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리보세라닙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에 무기들을 탑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뮤노믹도 장착을 했고요, 어필리아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번 유증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HLB는 요 두 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모두 갖춘 항암 회사의 기본 자질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유증 기간 때 전이죠. 사실은 이때 폴챔 박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다 갖고 오게 됐습니다. 이번 유증 이 절차를 통해서요. 결과론적으로 유상증자로만 좀 결론을 내드리자면,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HLB는 이 당시 때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았어요. 과도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해서. 그리고 대신 지수만 놓고 보시면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또 과도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LB는 그에 반해서 그렇게 상승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성공적인 유상증자이기 때문이겠죠.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먼저 HLB의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구명정은 아니고 우리 바이오 신약 사업 때문이겠죠. 결국은 엘레바. 그래서 엘레바 원래 이름이 LSK 바이오 파마였죠. LSK 바이오 파마는 08년도 때 리보세라닙을 사옵니다. LI를 해옵니다. 그리고 09년도 때 전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 때 신약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리보세라닙 임상을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 HLB가 대주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HLB는 위암 3차 그리고 4차로 NDA 준비 중에 있고요. 간암 1차로 캄릴리주맙이랑 병용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아마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탑 라인이 발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2차는 파클리탁셀이랑 콤보 임상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아마 임상 결과가 원래 지난달 아니면 이번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이 부분도 좀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사실은 어필리아를 우리가 LI를 해왔기 때문에 파클리탁셀의 이제 개량형이죠. 어필리아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위암 2차도. 그리고 대장암 3차 론서프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 남성암종 이건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5개 항암제 신약이 목표였는데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왔죠. 지분 인수를 했죠. 그래서 교모세포층이 생겼고요. 플러스 또 현재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치료제 백신이 가장 핫 이슈이긴 한데요. 이뮤노믹이 백신 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 백신 개발도 내년 연말에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정도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필리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성암제로 이번에 LI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기간에 추가로 어필리아 이뮤노믹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래 엘레바에서 잭3라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도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이렇게 현재의 모습인데 HLB를 보시면 연형만 일단 엘레바 연형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시면 2015년도 때 요때 이제 엘레바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큰 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은 이제 2018년 전후에서 2017년 이제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런 큰 두 번째 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큰 파동 크게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는 처음으로 엘레바에 지분 투자를 한 거고, 요 당시 때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고 항암 매출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임상을 해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 그리고 항서제약이 주가가 좋으니까 HLB도 그런 수혜를 받았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발표입니다. 2019년도 항서제약 발표치를 보면 항서제약의 리보세라닙의 총 매출이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신 영업이익은 3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죠. 총 매출은 12% 차지하는데 영업이익은 30% 이상이니까요. 비중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2020년 항서제약 리보세라닙 중국 매출액은 약 5,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서제약 주가를 보시면 사실 리보세라닙이랑 캄릴리주맙이랑 간암 1차 임상 3상 승인 받고 항서제약 주가는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아직 그 당시 때 항서제약은 2배 이상 올랐는데 현재 항서제약은 약 73조 정도, 그리고 HLB는 4조 정도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2차는 이때 첫 번째는 엘레바 투자, 두 번째는 항서제약의 후광이었던 것 같고요. 요 당시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리보세라닙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모 때 위암 3차, 4차 치료제 발표,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탑라인 발표였고요. 이 당시 때는 최종 발표였고요. 그리고 프리 ND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사실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큰 파동이 있은 다음에 이 당시 때 2차 파동이 남아야 돼요. 하다못해 전고점이라도 가져야 돼요. 근데 못 갔어요.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한번 와야 된 다음에 재차 올릴 수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갔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회사의 자금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는 CB 발행이 있었고, 이제 이 당시 때는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리고 요 이제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회사가 더 크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갖춰졌는데 뭔가 하나 아쉽더라, 자금력이 아쉽더라라고 해서 자금 여력을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런 자금 능력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뮤노믹도 인수를 했고요, 어필리아도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의 완전한 권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유상증자가 핫 이슈였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상증자 당일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 발언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진양곤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 비전문가로 신약 개발팀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았대요. 그래서 이뮤노믹 같은 경우도 타치를,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IT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성과가 나오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가 못해요. 근데 이문효믹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해요. 약 개발을 충분히 잘하게끔 해줬다. 그래서 HLB랑 손을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묵히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경영이고 대신 선량한 관리자로서 뭐 주의 임무만 잘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HLB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M&A입니다. 현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M&A가 필수입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HLB는 4가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HLB는 엘레바의 투자 회사라는 점. 이 점은 이제 삼각합병으로 해결을 했죠. 둘째, 리보세라님의 한계 상품이라는 점. 요것도 약점이었는데 이뮤노믹을 인수를 해오면서 요 약점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셋째, 현금 흐름이 내년에나 본격화된다. 이 약점도 이번에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권리를 사오면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6월 달부터 어필리아가 독일에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올해부터는 현금 흐름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요 약점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약점이 이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돈은 있지만 뭐 이 정도의 뭐 돈은 있으나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은 첫 번째 언아웃 대금, 이거는 엘레바 주주뿐만 아니라 엘생에도 언아웃 대금은 줘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뮤노믹 유증 참여, 그다음에 어드벤천 연구소 폴첸 박사한테 리보세라님 권리 인수 대금. 요거는 이제 4개월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글로벌 임상 비용, 그리고 글로벌 권리 확보. 이건 LI가 되겠죠. 하나 더 LI 해올 게 있죠. 임상 3상 중인 것. 그러니까 LI를 2개를 원래 해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곧장 판매 가능한 것. 그건 이제 어필리아가 된 거고, 하나는 이제 시장 예측 지연은 캄릴리 주맙이었는데 캄릴리 주맙 같은 경우는 한국 판권은 크리스탈이 가져간 거였고요. 뭐 어찌되었건 임상 3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LI 하나 한다고 했는데 글쎄 그것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자금 사용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HLB의 과거랑 이 당시 때 여기 과거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하게 된 배경, 그리고 무상증자 받는 거랑 그다음에 청약하는 방법까지 일단 이렇게 1부에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HLB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